지역농협 6급 OT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 강의에서는 말 그대로 앞에서 우리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는 강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지역농협 6급 같은 경우는 문항의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70문항의 유형과 두 번째는 60문항의 유형이고요. 70문항과 60문항은 단순히 문항 수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도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 강의에 들어가서 좀 구분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일단은 각 영역별로 하위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우리가 문제만 푼다라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곧 내가 아는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려면은 각 영역별로 하위 능력을 토대로 좀 분석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OT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수리 능력,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네 번째 자원관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조직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5가지인데 각각의 하위 능력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유형들이 기출이었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의사소통 능력 한번 가볼게요.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하위 능력이 좀 많습니다. 총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서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서 작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듣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말하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지만 하위 능력에 해당하는 것 중에 기초 외국어 능력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뭐라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은 국어라는 과목을 구분할 때 우리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요 문서라는 거 있죠. 제가 본 강의에서도 모듈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문서라는 것은 뭐 공문서라든지 기획서, 보고서, 점점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아니면 올바르게 작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문서라는 것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지만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등장했을 때 찾는 것 자체가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내용만 있어요. 불필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딱딱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곧바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예전에는 이렇게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걸로는 어떤 그 판가름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 본의 아니게 문서 이해 능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하나를 기억하신다면 독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문제에서는 물론 문서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지문 독해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문 독해.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이다라고 한다면은 문서를 실제로 우리 시험장에서 작성할 수는 없죠. 물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는 문서를 제대로 된 양식으로 작성하는지 자기소개서도 문서입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 작성이다 그러면 보통은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정을 하거나 됐죠?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빈칸 이런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가는 것이 문서 작성 능력이다. 자, 그 다음에 청취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낼 만한 내용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보통 상황 제시형으로 등장합니다. 또는 모듈형, 이론에 입각한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 기초 외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지만, 자, 안 보셔도 될 정도로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독해다. 물론 큰 틀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휘도 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독해가 기본이기 때문에 독해 들어가는 지문은 문서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좀 어려운 단어라든지 또는 적절히 들어가야 되는 뭐 한자성어라든지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이해, 독해, 어휘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뭐가 있느냐? 자, 문서 이해입니다. 첫 번째는 단어들 사이에 관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 단어들 간의 대응관계, 예를 들면 상하관계다. 본 강의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대응관계다, 뭐 상하관계다, 뭐 유의관계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그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양도 좀 많아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 농협뿐만 아니라 간혹 등장하는 내용이긴 한데, 자, 맞춤법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띄어쓰기, 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뭐 속담, 그 다음에 한자성어, 사자성어라고도 하는데 한자성어, 이런 내용들이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 독해 파트에서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내용 일치가 있죠. 내용 일치가 있습니다. 이 사실 내용 일치는 굉장히 지독한 문제예요. 왜 지독한 문제냐면 다른 유형들, 예를 들어서 추론한다든지 주제를 찾는다, 주제도 있네요. 적어 놓을게요. 주제, 제목, 핵심 내용 찾기 등등등 많습니다. 자, 근데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다른 내용들은 글을 전부 다 읽지 않아도 어떤 글의 흐름이라든지 얘기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을 중간에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이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는 사실 큰 팁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당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내용 일치에 대한 팁을 조금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 주제를 찾아라, 제목을 찾아라, 또는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을 찾아라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은 내용 자체가 추상적, 포괄적 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핵심 내용 같은 경우는 주제나 제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만 주제랑 제목하고 상반된 내용이 핵심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됐죠? 왜냐하면 핵심되는 것이 꼭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내용 자체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 정도가 문서 이해 능력에서 실제로 문서가 나와야 되지만 문서가 아닌 형태로 등장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이다. 자, 조금 벗어났는데 문서 작성이라는 것은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작성할 일은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수정 빈칸이다. 자, 그러면은 물어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 문단 배열이라고 있습니다. 문단 배열. 자, 문단 배열은 사실 독해 파트이긴 한데 문서 작성이다, 수정한다 이 개념으로 본다면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글을 제대로 배열하는 형태, 문단 배열 형태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가 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의 뜻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빈칸 안에 들어갈 어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한자 성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적절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맞춤법도 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듈. 형. 요거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이 기출 문제에서도 등장하게 된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리 능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리 능력은 하위 능력이 4개입니다. 수리 능력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초 연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기초 통계.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표 분석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표 작성 능력.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 능력이 이렇게 4가지인데 첫 번째, 이 기초 연산에서 물어보는 것은 실제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물어봅니다. 대수를 따진다든지 할 때. 됐죠? 그래서 기초 연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사칙 연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자유자재로 쓸 정도로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하다 보면 조금씩 계산력이 올라가는 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뭐 예전에 수학을 잘했네 못했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력은 하다 보면 느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치 연산에 대한 기초 연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계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응용 계산. 됐죠? 응용 계산이라고 한다면 보통 방정식, 부등식,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응용 계산 뿐만 아니라 뭐 간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점점점 많이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활용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중학교 1, 2학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뭐 중학교 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2차 방정식 활용 이런 것들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활용 유형들은 다 식세우는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내용이 응용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경우의 수 같은 게 있어요. 와 확률. 그렇죠? 경우의 수 확률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합의 법칙이라든지 제가 또 해당 단어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합의 법칙이라든지 곱의 법칙 이런 것들만 사용하는 단순한 유형뿐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을 어떻게 식을 설정할 것이냐 만들어낼 것이냐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경우의 수와 확률은 경우의 수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수열 수출이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이라는 것은 규칙이 있는 수의 난리이기 때문에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초연산을 대표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 4가지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의사소통에 있었던 그 문서 이해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또 암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버거운 부분이 기초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초 통계다. 기초 통계다라고 하면은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이런 거죠.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내용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비율의 개념들. 비율이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분수예요, 분수.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것과 분자에 해당하는 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분수로 표현하는 것들이 비율이거든요. 자,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이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평균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평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산술평균. 산술평균은 그냥 더해서 개수만큼을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가중평균.
각 항목마다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들 뭐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초 통계에서 할 내용들이고 크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파트이기는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도표 분석 능력. 도표 분석에서 이 분석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시험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분석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쪼개기입니다. 쪼개서 이것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자료를 딱 쪼개가지고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씩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지는 것은 사실은 의미를 파악해서 풀어낸다라기보다는 그냥 표에 있는 내용 자체를 보고서 아, 이건 그냥 이거구나라고 하는 해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표 분석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자료 해석 중에서도 계산, 이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되죠? 해석은 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를 딱 보고서 증가했네, 감소했네, 얘는 한 30% 정도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기는 한데 도표 해석 능력이라는 타이틀이 조금 버거웠는지 도표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표 작성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에 있었던 문서 작성 능력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실제 시험에서는 작성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작성되어 있는 걸 보고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수정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얘도 빈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빈칸. 똑같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응용 계산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설명드려보자면 응용 계산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속력, 거리, 시간, 농도, 그 다음에 일의 양, 일 문제, 나이, 점점점 엄청 많습니다. 되죠? 뭐 간격, 뭐 약수와 배수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열 같은 경우는 제가 전 구수열이라고 하거든요.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구수열이라고 해가지고 9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해당 단원 가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초 통계 나와 있는 평균 표준 편차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도표 분석 같은 경우도 자료 해석인데 요거는 제가 수리 능력 이론 설명을 드릴 때 이 자료 해석이라는 것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제한된 강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포인트만 짚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 작성에서의 수정, 빈칸은 이해되시죠? 빈칸 뚫어놓고 찾으라고 해요. 빈칸이 기본적으로 뚫어져 있다는 것은 채우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빈칸 뚫어놓고서 그 내용을 찾아라 하는 것이 빈칸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정 있잖아요. 이 수정의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변환. 마찬가지로 해당 단원 가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변환이라는 것은 표 또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표나 보고서를 그래프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변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변환은 표나 보고서를 그래프로 바꾸는 형태. 그래서 형태가 좀 디테일하게 많습니다. 실제로도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정말 마음 먹고 내면은 시간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유형이에요. 되죠? 그래서 실제로 딱 봤을 때 물론 감이 있어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거 오래 걸리겠다 싶으면 그냥 버리는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 또 이쪽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 능력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단원 가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앞선 두 개의 영역보다 난이도 면에서는 높을 수도 있고요. 또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앞에 말씀드렸던 주요 영역 두 가지 의사소통 능력하고 수리 능력에 비해서 모듈형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모듈형. 그러니까 PSAT형이라고 해가지고 오로지 어떤 상황 제시형이나 뭐 논리 게임의 형태나 이런 유형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듈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앞에 얘기했던 두 영역보다는 좀 많이 나온 비중이 조금 높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좀 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모듈형을 제한 나머지 문제에서는 오히려 앞에 있었던 의사소통이나 수리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상황 제시형 같은 경우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독해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독해를 해내거나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두 영역이 어떤 그 복합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듈형은 쉽습니다. 하위 능력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고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처리 능력입니다. 이 사고력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으로 나온 유형들이 또 해당 단어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 그다음에 뭐 논리 게임. 조건을 이용한 유형. 그다음에 추론. 추론은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고서 판단하는 형태입니다. 그죠? 추론 형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퍼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이 사고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만한 문제 이런 것들이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이 얘가 사실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은 남들도 오래 걸리고 나도 오래 걸리는데 내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거고요. 문제 처리 능력은 그냥 자체가 오래 걸리는 유형이에요. 물론 문제를 아예 대놓고 쉽게 내겠다. 그러면은 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 처리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상황을 딱 주고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이게 계산인지 이해인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처리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 상황 제시형이다. 그리고 보통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뺏기는 부분이 이 문제 처리 능력에서의 상황 제시예요. 앞서서도 상황 제시형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쉽습니다. 지문도 짧고. 근데 이건 보통 한 페이지예요. 길기 때문에 정보를 또 일일이 찾아가는 과정, 계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문제 해결은 하위 능력이 두 개밖에 없지만 좀 까다로운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자원관리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위 능력을 좀 보시면 하위 능력이 좀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내용 자체가 넓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예산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시간 자원 관리, 그 다음에 물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타 영역에 비해서. 왜냐하면 전반적인 내용들이죠. 어떤 예산, 비용이거든요. 비용. 이 비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물적 자원. 물적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자원들을 모두 다 물적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그 실제 기출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조금 축약된 형태로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예산이다 그러면은 비용 계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이다 그러면 시간 계산이에요. 물적 자원이다 그러면 물적 자원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인적 자원이다. 그럼 보통 나오는 것이 휴가, 연차 포함이죠. 연차, 월차. 그 다음에 출장, 아니면 일정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뭉그러뜨려서 좀 나온 형태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자원 관리다 그러면은 보통은 비용 계산하고 시간 계산이 많이 나와요. 얘네들에 비해서는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얘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비용이나 시간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는 적절하게 사용해서 최대 이익을 누리는 것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이든
은행이든 뭐 일반 사기업이든 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윤 추구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안 되는 걸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 목적 자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적절한 비용과 적절한 시간을 들여서 최대 이익을 누리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것이 적절한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것들을 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비용이다, 계산이다, 시간이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최소밖에 안 됩니다. 최소 비용, 최저 비용으로 또는 최소 시간으로 어떤 것들을 해낸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요. 간혹 보면은 최대한 다 써서라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갈립니다. 물론 최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거의 최소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설하고 장비다, 휴가다 이런 내용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즉 예를 들어서 회의실을 쓰고 싶다 그러면 회의실을 그냥 아침에 딱 가가지고 바로 쓴다? 이게 안 돼요. 왜냐면 회의실은 누군가가 또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트를 빌릴 거다 그러면은 그냥 누가 빌리기로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가지고 내가 써야지? 이게 안 돼요. 휴가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나 내일 휴가 가야지? 오늘 휴가 갈게요. 이게 안 돼요. 오늘 휴가 가겠습니다. 못 나가요. 이게 안 된다고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스케줄과 관련된 내용과 스케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됐죠? 거기까지 하시고 기출 문제들 유형 좀 살펴보시면은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원 관리는 또 모듈형이 많이 나와요. 모듈형이. 자, 그래서 모듈형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직 이해 능력이 있습니다. 조직 이해 능력에서의 첫 번째는 국제 감각입니다. 두 번째는 체제 이해. 체제 이해. 그러니까 체제라는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체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어떻게 경영을 진행할 것인지 경영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떻게 업무를 볼 것인지 업무 이해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구분이 좀 되고요. 조직의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없지만 그 조직의 능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듈형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모듈형으로 많이 등장하고 모듈형이라는 게 정해진 이론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내용이 있고 그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형 중에 하나가 조직 이해 능력이고 이 조직 이해 능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거 통틀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조직 이해다, 경영이다, 업무다,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 분석이라든지 3C 분석 이런 내용들도 조직 이해 능력에서 나올 수 있고요. 요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또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문제 해결 쪽에서도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황 제시형도 많이 나오고요. 상황 제시형.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기출 유형 중에는 시간 관리. 사실 시간 관리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 개발 능력에 해당하는데 그 영역 자체가 이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이쪽에 조직 이해 능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직 이해 능력은 기출 유형을 좀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타 영역에 비해서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지식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모듈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듈형 같은 경우는 빠짐없이 전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영역을 좀 봤습니다. 5개 영역에서 우리가 그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은 정해져 있어요. 모듈형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어 드릴 거예요. 그 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강의부터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